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39%,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은 0.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쪽에 있어서의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을 조금 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9%가 증가가 됐습니다.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뚜렷한 주택 경기 회복의 흐름이다라고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산업 생산은 0.3%를 감소를 했었으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제조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0.2% 증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구나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미국 지표도 좀 괜찮게 발표가 됐고요. 중국 쪽도 지표 발표가 있었죠.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6.1%를 기록을 했습니다.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12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6.9%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5.9%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었는데요. 이를 대폭 상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소매 판매 또한 8%가 늘어나면서 예상을 웃도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에 탄력을 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고, G2 국가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에 약 8%가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 72%가 양호한 실적 발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실적 전망이 이렇게 썩 높지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얼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된 이유를 보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을 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G2 국가의 지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깜짝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 만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대부분의 이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수급이 꼬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이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달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거의 1조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개인 또한 마찬가지로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해줬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3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중 3조 2천억,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수급이 금융투자 쪽에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야 줘야지만 지수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언제쯤 나올 부분들인지 이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들이 1월 동안 순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호텔신라, NC소프트, 포스코, 카카오, SK텔레콤, LG화학, KB금융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 위주의 종목군들을 순매수를 해줬고요. IT 쪽과 2차전지, 중국주,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래소 쪽에 있어서의 기관 1월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ETF 쪽이 많죠.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LG생활건강,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나솔루션, 카카오, 신세계인터내셔널, NHN, 사마콘덴서, 현대백화점,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여전히 ETF 쪽과 낙폭과대형 중국 관련주들 종목군들에 있어서 위주로 순매수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 자체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중국 그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주식들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바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반대로 2,900억대 매도가 나왔죠. 기관 쪽도 6,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개인 쪽에 있어서는 9,70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수급이 거래소하고는 정반대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닥 쪽에 외국인 1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면 솔브레인, 시젠, 덕산네우룩스, CJENM, 펄어비스, RF텍, 테스나, KINX, 메가스터디교육, 텔콘 RF제약, Y젠터, 비치로셀, SM, 컴투스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IT,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기업들, 그리고 중국 관련 게임 쪽이나 엔터, 컨텐츠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한한령 해제,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이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기관 쪽에 있어서 1월 순매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YG엔터, 메디톡스, 테크윙, 유니테스트, JYP엔터, 젠백스, 유진테크,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테스, 원익 IPS, 휴젤, 슈프리마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예요. IT 장비 쪽 매수를 좀 해줬고요. 중국 관련해서 컨텐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섹터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부 정책 쪽 그리고 중국 관련 있어서의 수혜주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급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장보다도 종목장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쪽 섹터의 이익 조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IT 장비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수급 위주의 종목 선정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거.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좋죠. 근데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 기관 중에서도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비 소재 부품 쪽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더디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매,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종목적으로 좀 진행될 상황인 만큼
IT 쪽이 좀 쉬어가면 최근에 중국 관련 주식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쉬어가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그러한 종목군들 반격 시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나 이벤트의 반응이 좀 예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급 개선주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는 전략, 그리고 눌림목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이 유리하고, 역배열 같은 경우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선정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지난주처럼 시장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나 이벤트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고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